자, 오늘은 일의 미래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모든 건 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구글에 회사를 팔아서 돈도 엄청나게 번 사람이 왜 갑자기 화장품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연쇄 창업가로 유명한 노정석 대표가 실제로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요,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사실 이 화장품 회사는요, 진짜 목표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완벽한 실험실. 바로 그거였던 거죠. 테슬라가 자동차라는 전통 산업을 기술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노정석 대표도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만한 아주 오래된 산업을 하나 골라서 거기에 AI를 접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의 핵심 프로세스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바로 뷰티였고 최종 목표는 바이오테크였던 거고요. 자, 그럼 그가 AI로 풀고 싶었던 첫 번째 문제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건요, 저나 여러분처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모든 지식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겪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현실이 이렇지 않나요?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그중에 80%는 사실상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자료 찾고, 엑셀 정리하고, 발표 자료 만들고, 이런 반복적인 일이요. 정작 우리가 월급 받는 이유, 그러니까 진짜 머리 써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고부가 가치 전력 업무는 고작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좀 씁쓸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회사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급진적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그 짜증나는 80%의 잡무를 AI로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자동화해서 인간은 오로지 그 20%, 즉 창의력과 전력을 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건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23년 말을 기점으로 AI 모델이 이런 단순 반복 작업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할 만큼 똑똑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가 아직 못해.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문제는 AI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AI를 얼마나 잘 부리느냐, 즉 얼마나 잘 지시하느냐의 문제로 넘어온 거죠. 자, 그럼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업무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화장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전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너 명이 팀을 이뤄서 한 달 내내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제안서를 만들죠. 그런데 AI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AI 에이전트가 순식간에 시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요.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토론까지 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선택지 5개를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할까요? 그냥 그 5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관적인 업무가 객관식 문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 팀이 꼬박 한 달을 매달려야 했던 일이 이제는 1시간도 안 돼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좀 빨라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회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AI 에이전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회사 직원들이 주고받는 이메일, 슬랙 메시지, 문서 같은 걸 전부 다 스캔해요. 그래서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지도를 쫙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네 하는 업무들이 보이겠죠? 바로 그런 잡무들을 콕 집어서 자기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피드백을 받아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그 80%를 없애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환경의 변화가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의 80%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모두가 이걸 반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회사 안에서 소규모 러다이트 운동 같은 저항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80%의 반복적인 업무에서 오는 안정감, 예측 가능성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맨날 창의적이어야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직원들 사이에 아주 뚜렷한 양극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운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요. 반대로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중간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AI 네이티브 인재와 전통적인 방식의 직원 사이의 생산성 격차는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한 회사 안에서 누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 불균형을 어마어마하게 키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변화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예를 들면 코딩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마케터가 AI 코딩 도우미를 써서 자기 업무에 필요한 툴이나 워크플로우를 직접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엔지니어 팀 전체가 몇 주, 몇 달씩 매달려야 했던 일이잖아요.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AI가 웬만한 건 다 해주는 세상에서 인간에게 진짜로 중요한 능력은 과연 뭘까요? 가장 와닿는 비유가 바로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AI는 이 슈트와 같아요. 누구에게나 엄청난 힘을 주죠. 하지만 그 슈트를 입고 날아오를지 아니면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그 슈트 안에 있는 사람, 바로 당신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당신의 지식과 의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다 찾아주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왜 해야 하는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걸 꼭 해내고야 말겠어 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그 목표를 향해 사람들을 이끌며 신뢰를 쌓는 능력, 바로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배워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AI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AI 모델은 먼저 사전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를 읽으면서 방대한 양의 일반 지식을 머릿속에 쑤셔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특정 과제를 주면서 피드백을 통해 미세 조정을 합니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머리에 엄청난 양의 지식을 사전훈련처럼 쌓아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걸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풀면서 자신만의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절대 구시대적인 학습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그 지식들이야말로 당신의 머리를 위한 사전 훈련이고 당신의 AI 슈트에게 더 똑똑한 질문을 던지고 더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연료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아이언맨 슈트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기술은 준비가 됐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그 슈트를 입게 될 것인가? 그 엄청난 힘은 그걸 지시할 수 있는 깊은 지식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다룰 수 있을 겁니다. AI 혁명이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건가요?